저희가 일단은 이 책도 오래 할 게 아니라서 좀 빨리 해서 책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미리 예고한 대로 좀 템포 올릴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 문제 한번 여러분들 뭐 다들 시험지는 없을 거니까 그냥 칠판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여러분들 대충 읽어서 어떤 상황이 다른지 다들 아시죠? 이게 원래 그 교과서에 있던 문제였거든? 아, 이게 너무 왼쪽으로 간데? 그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교과서랑 달라진 게 일단 뭔지 아세요? 그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가 뭐가 나와 있게? 여기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 이 직선. 요거에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기울기가 1이다.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내달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거 문제를 읽어보시면, 요렇게 이제 두 가지 모양이고, 이렇게 이제 접하는 직선을 만들 건데, 자, 도로 폭의 최대값을 구하란 말은, 그러니까 만드는 도로의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다시. 요 그림에 있는 요것도 지금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느낌부터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좀 중요하긴 해. 그 느낌 보는 것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있는, 자, 여기 지금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보기에 실제로 이 도로가 지금 폭이 제일 넓을 때긴 해요. 약간 좀 보시기에도. 자, 얘는 지금, 자, 우리가 접선이면 만나는 접점이 있잖아. 어쩌면 요 접점에서 만든 도로가 이 도로 맞나요? 다시. 자, 이 도로는 지금 요 접점에서 만든 도로가 이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까? 여기에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며, 여기에 점 하나가 있으며, 여기서도 접선이 있겠지. 자, 여기도 접선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랑 평행한 도로 만들 거니까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밑에도 그을 수 있게 없게 그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잘 찍어볼게요. 손 떨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하나만 대보고 하기 힘들긴 한데 하나만 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 보시기에 일단은요, 보시기에 제가 지금 도로 두 개 그린 거잖아. 둘 중에 폭이 누가 더 넓어요? 첫 번째가 더 넓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더 넓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이 더 넓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가장 넓을 때예요. 가장 넓을 때. 그럼 너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할 거는 가장 넓으려면 일단 여기 검정색이 제가 아마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런 최대값 문제 풀 때 보통 이미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이런 뭐 그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이미지를 저희가 실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결론이 그 너네가 말한 원 관련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건데 자 그냥 제가 어차피 뭐 끝난 내용이고 그냥 결론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 하나 더 체크할 게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이잖아. 이 접점을 찍은 거거든. 요 점. 얘네들이 지금 도로의 폭은 다른데 하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자, 우리가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의 중점이란 게 있게 없게 있어요. 근데 너네 느낌에 질문 한 개만. 여기 있는 요 파란 색깔 두 개의 중점이랑 다시 검정 색깔 두 개의 중점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실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한번 점으로 구해보시면 얘랑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지금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점 하나에 대해 약간 대칭인 상태야. 사실 얘가 지금. 그래서 먼저 그 점을 또 찾아야 돼. 근데 걔 찾는 건 어렵지가 않은 게 자, 따라갑니다. 이어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요 검정 색깔 점 볼게요. 이 점을 위의 점이니까 t, t 제곱 줄 수 있는 거지. 배운 대로 가볼게. 그리고 자, 요게 지금 요 2차 함수가 얘거든요. 얘 도함수가 지금 y''은 2x잖아. 여기다가 위의 점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지. 이 친구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2t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접선도 얘랑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식의 도함수 구하시면 자, y''은 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2t를 대입하시면 그때 x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그때 x값을.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누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반대편 이항하시면 x가 얼마나? 6 빼기 t로 요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요. 요 점 하나 보이지? 요 점의 x값 구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식으로?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요거 두 개 평행하니까 요 기울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x값 구한 거라고요. 사실 이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만 하시면. 요 점의 x값 6 빼기 t입니다. 콤마,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대입 y값 나와요. y값이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와요. 지금 제가 뭘 구한 거냐면 접점을 구한 거, 접점을. 그런데 방금 제가 물어본 게 여기 가운데 요 초록 색깔이 뭐냐면 얘네 둘의 중점인데 여러분 혹시 중점 구하는 공식 뭔 줄 아세요? 자, 요 초록색이 지금 중점인데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얘네 둘의 평균 구하는 거거든. 여러분 자, 이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에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다시 이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t값에 관계없이 항상 3,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검정색 지금 도로는 다를지언정 뭐는 똑같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 있는 점 한 개는 항상 대칭으로 똑같다는 거야. 이 점이 지금 3,0입니다. 3,0.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폭이 제일 넓을 때잖아. 그리고 지금 검정 색깔의 실질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더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는 폭이 더 줄어들어요. 그려보시면. 자, 이 검정색이 언제일 때냐면 이게 결론인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선 그었을 때 제가 여기를 지금 혹시 몇 도라고 말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수직일 때가 제일 폭이 넓다라는 내용의 문제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일 때가 제일 폭이 넓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 봐. 여기 파란 색깔 보시면 얘는 지금 접점이 위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점점 폭은 줄어들어요. 계속 이해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폭이 제일 넓을 때는 그러니까 몇 개 그려보시면 안다는 거야. 하나 더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더 밑에다가 그래. 여기다가 한번 접선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시면 저기 빨간 색깔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폭이 조금 더 줄어든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접점에서 여기가 수직일 때가 제일 어쩌면 폭이 넓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점점 폭이 또 줄어들어요. 수직이다. 자, 여기 수직인 걸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점 두 개 알고 있잖아. 점 두 개 하시면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가 지금 뭐라고요? 수직일 때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이제 얘랑 얘를 곱하신 게 수직일 조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그때 t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 한번 풀어보시면 저는 알고 있는 결론 쓸게요. t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폭이 제일 넓을 때가 t값이 1일 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점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요 실제로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왜?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시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요 길이도 얼마일 것 같아요? 루트 5겠죠? 정답이 2루트 5예요. 제일 폭이 넓을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보면 좀 푸는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끝을 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다시 이렇게 그어보시면 알아요. 그어보시면 어쩌면 여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게 지금 폭이 줄어들어. 이해돼? 다시 어쩌면 공통점은 여기 가운데 3,0이라는 점 한 개를 중심으로 사실 지금 이게 약간 대칭이에요. 찍히는 점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폭이 제일 넓으려면 어쩌면 이 점에서 제일 가까워야 된다고요. 저 접점이 제일 가까울 때가 폭이 제일 넓을 때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이 제일 가까우려면 결국 여기 있는 접선이랑 수직일 때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접점이 멀어지면 폭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수직 관련 문제입니다.
수직 관련 문제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 방정식 풀어보시면 t값 나오고 길이 구해서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보하는 문제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말했을 때는 최대값 묻길래 저는 뭐 2차 함수라던가 산수를 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실제로 그때 t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의 조건 이용해서. 구해서 그냥 길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표정이 별로 근데 말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지금 준비하는 게 그런 것도 풀려고 지원아 그런 것도 풀려고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아마 이번 기말은 또 잘 보지 않을까요? 송중아 혹시 이거 뭐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해했어요? 뭔 소리지? 자 그럼 이해했으면 저희 이제 바로 자, 오늘은 진도를 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페이지는요, 73쪽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 미리 말할게 최대 최소까지 끝을 내야 돼요. 일단 그것까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어디 배우세요? 이미 거기 나가잖아요. 그래프입니다. 이미 그래프 했고 그 다음 최대 최소는요? 그건 또 지나가고 그래프예요. 그거 지나가고 나와요 그래프가? 그래프 개형. 개형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최대 최소랑? 그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아직 그건 안 한 거예요? 했나? 그니까? 최대 최소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요? 자, 일단 다들 뭐 이미 뭐 배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뭐 어렵지 않잖아. 자, 일단은요 73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 페이지는 딱 한 세트예요. 유형 8번과 9번이.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실래요? 아마 읽어보시면 방학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론도 암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약간 그리고 참고로 이번 페이지는 약간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증가감수 앞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 문제랑 약간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위에 제목 보시면 특별히 3차 함수가 극값이 있을 때 없을 때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자, 오랜만에 476번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해도 해보시고요. 혹시 어려우시면 3차 함수는 좀 쉬웠거든요. 어려우면 외우시면 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다시 앞장처럼 극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극값이 있다 정도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극값을 주면 A값 구할 수 있는 거지. 극값은 몰라요. 있대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따라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fx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a라는 문자가 들어있고요. 뒤에 읽어보시면 극값을 갖도록 이라고 해서 극값이 뭔지 모르지만 있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앞에서 증가하도록 뭐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극값이란 말 보이잖아. 우리 배운 순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우리 배운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도함수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x를 찾잖아. 보통 제가 그 값을 호보라 불러요. 그리고 증가감수를 체크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단 여기서 딱 막혀. a가 뭔지 모르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값이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자, 여기서 그 값이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장 문제도 이렇게 풀 거니까 미리부터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자,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이거 이용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숙제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적 있지.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뭐 일종의 그림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이용해 볼게요. 다시 너네가 가끔 문제 풀 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뭐 하자면 자, 여기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를 어쩌면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한번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이제 뒤에서 뭐 방정식 활용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도함수 2차 함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수처럼 볼게요. 도함수가 2차 함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여러분 혹시 y는요 매번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그래프에서 x축.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식으로 가는 게 딱 막힌단 말이야. 그래프로 가볼게요. 잘 봐.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런 거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이제 x축이 있는 경우는 자, 얘를 먼저 깔아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여기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타이밍에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자, 이 친구 지금 모양은 알아 몰라. 이런 얘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자, 아래로 불러 모양을 알고 있죠. 대신에 정확한 위치는 알아야 몰라요. 요 A가 위치 담당이야. 위치를 모릅니다. 몰라. 대신에 모양을 알고 있으면 혹시 우리 위치 관계는 유추할 수 있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 X축이랑 위치 관계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게 몇 가지 있게? 몇 가지? 세 가지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뭐? 이렇게 있는 위치 관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안 맞는다. 이렇게. 두 번째, 뭐 있죠? 이런 경우. 세 번째 뭐 있지? 자, 이 세 가지 있죠.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지금 내가 그린 거는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난번 숙제를 어쩌면 그림자를 하나 내가 좀 체크하는 중이에요. 그림자를.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문제는 극값이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예요. 그치? 자, 한번 여기서 극값이 있도록 하는 거 한번 골라볼 건데 총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자, 만약에 도함수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며 얘 도함수 있게요. 극값 있게요. 이렇게. 자, 그럼 지난번 우리 그 도함 숙제 안 풀어보셨나요? 우리 혹시 여기서부터 후보라 불리는 거죠. 후보. 후보라 불리는 게 여기서는 어디가 후보 자리였게? 그 x축과 만나는 점자리가 후보 자리였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후보가 있어 없어? 여러분 얘지만 아예 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값이 가자 못 가죠. 여기는 못 가진다고요. 이유 써드릴까? 후보가 없어요. 너네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저기에 허근이 나올 때가 이런 경우야. 후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이 없는 거지. 즉 당연히 그 값이 없는 거야. 그 값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렇게 한 점 만나는 경우는요. 얘는 지금 후보는 있게 없게. 몇 개? 요 한 개가 우리 후보일 때 있잖아요. 많이 그려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네 경험상 보통 한 개가 후보면요. 얘 극값 되게 안 되게. 자, 얘 지금 극값 안 되는 거 알지? 자,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왼쪽에서 증가의 감소예요. 이거 증가잖아. 숙제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그럼 요거 지금 탈락이라고요. 그리고 이름은 증가하는 점. 이라면 어쨌든 극값은 안 가져요. 이유는 어쩌면 후보는 있지만 탈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이 경우는요. 후보 몇 개? 후보 몇 개? 두 개죠. 그리고 이 후보 왼쪽에서 증가의 감소예요. 증가하다가 가운데. 얘는 자, 요런 경우는 요거 중에 당첨돼야 안 돼요. 얘 뭘로 돼? 그때 얘는 이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극값을 갖도록이니까 셋 중에서 이 상태를 원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세 가지는 뭘로 고민할 수 있겠지? 마무리는? 이게 또 판별식이죠. 써드릴까? 이게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이게 판별식이 0인 경우, 이게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라서 만약에 어려운 친구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 페이지는 왼쪽 유형은 극값을 가질 때 유형. 3차 함수는 만만해요. 가질 때 유형은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양수일 때.
가질 때고 그 안 가질 때는 뭐다? 판별식이 0 이하일 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쳐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극값을 갖도록이니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봐. 너네 다음 장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 거라 미리 설명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팁 하나 드리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거거든요. 왜? 일단 우리가 방정식을 못 풀잖아. A가 여기 있는 바람에. 근데 그래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밑에 있는 477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사실 이게 결론 외우세요. 요게 이제 극값이 있는 경우, 이게 없는 경우 써줘요. 극값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함수가 양수일 때, 없을 때는 도함수가 0 이하일 때. 사실 이제 이런 결론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3차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하니까 아닌 경우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왜 그럼 얘는 없는지. 자, 이 경우는 아예 후보가 없는 거고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후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동안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가운데 완전 제곱식이 생길 때예요. 이때는 또 탈락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약간 증가함수랑 비슷해요. 컨셉이. 자, 47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선생님, 이번 문제는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방금 전에 제가 집었는데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판별식이 양수일 때 둘 다 가지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것도 외웠잖아요. 3차 함수는 가지면 둘 다 생겨요, 같이. 안 가지면 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 어쩌면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나, 필기해볼까? 이렇게 나오나 그냥 극값을 가지나 이제 요게 3차 함수에서는 사실 뭐 거의 뭐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경우는 둘 다 가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배운 대로 간다고 치면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극값을 뭐 구해서 막 가셔야 되는데 A가 들어있잖아.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 시간 요입니다. 방정식 활용.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에 결론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마무리 쳐드릴까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판별식이고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오른쪽에 하나만 해볼게요. 480번 문제. 자, 그 다음 유형은 네. 자, 그 다음 유형은 극값을 갖지 않도록 문제입니다. 자, 한 세트예요. 가질 때가 0보다 클 때, 안 가질 때가 0 이하일 때입니다. 그리고 안 가지는 이유도 한번 설명할 수 있길 바래요. 왜 안 가지는 건지.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미 많이 만나봤던 내용들이야. 이미 뭐 가끔 이제 풀다 보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 특히 3차 함수가 그나마 쉽다는 게 도함수가 2차가 좀 쉬운 거예요. 근데 같은 형이 이제 4차로 바뀌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일단 좀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3차 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나 한번 배운 대로 가보시면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제 그때 x값들이 뭐 후보라 부르고 아무튼 체크해서 막 구했는데 이번 문제는 같지 않도록 해달래요. 그치? 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제 같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반대로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0 이하란 말은 0보다 작거나 또는 0일 때를 말하는데 제야 0보다 작을 때는요 왜 극값이 없다고요? 자 성준아 0보다 작을 때는 왜 극값이 없다고? 극점 이거는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세요? 보여줘. 너네 이거 모르시는 친구 있으니까 내가 하나 보여줄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너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제가 지금 이거랑 관련된 예시 하나 보여드린 건데 자, 이 상황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너네 이거 만족하는 x 뭐예요? 무슨 근이야? 이거 허근이잖아. 여러분 허근이 나오면 아예 후보조차 없다고요. 그 값이 뭐야? 약간 후보가 없는데 뭐 어떻게 당첨을 해요? 이게 지금 약간 이런 예시의 상황이라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예시 상황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경우도 그 값이 없는 거지. 혹시 근데 이 경우가 어떤 예시인 줄 아세요? 너네 가끔 문제 풀다가 이 도함수가 뭐 생길 때 있어요?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올 때 있잖아요. 이 경우가 이 경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 경우는요 후보는 있지. 몇 개? 하나인데 얘 당첨돼 탈락돼. 항상 탈락돼요. 제곱이라 항상 양옆이 보고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너네 공부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정리하자면 이거 체크합니다.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물론 짝수 공식 할 줄 아는 친구는 짝수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 정리할게요. 자, 넘어갈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뭐 유명한 대표 문제예요.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다 없다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 결론은 판별식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고 없을 때는 영이할 때인데 각각의 이유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특별히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유형 10번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오늘 여기 페이지가 증가감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역시 증가감수에도 실수 전체에서 문제 답이 뭐 나왔지? 어떤 뭐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 문제 나왔지. 이 다음 장의 유형 10번이 그거랑 같은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48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다시 일단 483번만 읽어보세요. 자, 앞장이랑 비슷한데 달라진 게 있어. 자, 동현아, 이 문제 달라진 게 뭐지? 자, 이 문제도 극값이 있대요. 3차 함수고.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어디에 있대? 여기 사이에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이제 범위 같은 게 주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한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다. 다시 484번도 마찬가지야. 극대는 여기 사이에 있고 극선은 여기에 있다. 한 번 더 485번도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극대값을 갖지 않고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한데 어떤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좀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 뭐 역시나 이번 페이지도 위에 쭉 올라가시면 보통은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체크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자, 요걸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고 좀 어렵다.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는 유형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게 세 가지인데 여기 일단 보시면 방금 확인했던 일단 있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의 양수는 여전히 체크를 해요. 밑에 있는 두 개를 왜 체크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지금 세 문제밖에 없는데 사실 위에 있는 특히 이 두 문제가 가장 대표 문제예요. 좀 아까워. 이게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혹시 욕심 나는 친구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공책에다가.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483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자, 3차함수가 극대란 극소를 가지는데, 자, 여기 사이에서 가진다. 라고 요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배운 대로 가볼게요. 역시나 또 배운 대로 간다는 말은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뭐 구해서 체크해서 정하는 거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가진대요. 아까 판별식 쓰긴 할 건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야. 자, 지금부터 앞장에 설명드린, 자, 지금부터 그래프로 갑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 그래프를 잘 이용하시면 위에를 왜 체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y는요, 요게 x축입니다. x축.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자, 누구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각도로 간다고 했잖아. 자, 각도로. 여러분 혹시 아까 각도록이 셋 중에서 어떨 때 갖는 거였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될 때 갖는 거 맞아요? 자, 이게 앞장 내용이야. 앞장에서는 이 정도만 요구했다고요. 피감 서서 해. 자, 앞장에서는 이 정도만 요구합니다. 이게 판별식으로 체크한 거예요. 1번식은 여전히 판별식이 양수일 테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것만 체크하면 되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여기서 뭐를 체크해야 돼? 자, 그럼 질문 좀 더 해볼까? 여기 혹시 왼쪽 점이 후보였잖아. 이거 당첨 될게 안 될게? 이거 당첨 뭘로 될게요? 도와줘. 그때 얘는요? 이것까지 알고 있네요. 근데 이번 문제는 얘네 둘이가 지금 어디 사이에 있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체크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럼 저거, 자, 마이너스 1, 얘 일단 어디 있어야 돼? 도와줘, 어디 있어야 돼? 그때보다 어디 있어야 돼? 요 왼, 앞에, 그래. 뭐 앞이든 왼쪽이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여기 1은 어디 있어야 돼? 극수보다 뒤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그래프를 쓰면 좀 쉽다는 게 이거 묘사가 가능해요.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똑같이. 그리고 자, 물론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제 이 상황을 또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표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 자,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요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거든요. 자, 여기 있는 도함수에다가 뭐를, 자, 요 양 끝점 있잖아. 이 양 끝점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야. 이거 한번 도와줄래요? 그럼 자, f'-1은요, 여기 있는 요 점 말하는 거잖아. 이 점 지금 0보다 커요, 작아요? 어때요? 이게 0보다 커, 작아? 여기 x축이잖아. 이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잖아. 크다고요. 한 번 더. 얘는 어때요? F'이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두 번 체크하는 게 이런 어떤 범위가 나와 있으면 걔네들의 이제 도함수에서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체크하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결론적으로 아직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방학 때 한번 말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만 체크하면 이 그림 말고 다른 발레가 생길 수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 세 번째를 가끔 물어봐. 왜 체크하는지. 자,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이 그림 말고 다른 발레가 되는 그림이 하나 만들어져요.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자, 처음이니까 필기해 드릴게요. 발레가 하나 뭐가 생기냐면 이 그림은 아닌데 이거를 만족하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 자, x축 그리고 자, 일단은 판별식이 양수니까 두 점 만나긴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과 1 둘 다 양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레가 생겨요. 마이너스 1과 1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양 끝점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들어와도 이거 만족하는 거지. 이해돼? 즉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이 그림 묘사가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풀례함수잖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그게 위에 있던 3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를 더 체크하는 거야. 이 그림이 나오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체크한 게 뭐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에는 2차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 축이라는 게 있어요. 어쩌면 축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체크는 축의 위치예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 혹시 축 구할 줄 아시죠? 축이라는 게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를 저희가 축이라고 부르잖아요. 축. 즉, 뭐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봐봐. 이 축이 얘네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이에 있다는 걸 묘사해줘야 끝이 납니다. 왜? 그것까지 써주시면 이 그림은 안 되는 거거든. 이 그림은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이 그림을 묘사하기 위한 세 가지 장치인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자, 뭘 체크하자? 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어디에 있다. 축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3 때 배운 대로 꼭지점으로도 체크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봐. 이번에 제가 이 말한 적이 있는데, 원래 축이라는 게 꼭지점의 x값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꼭지점 구하는 게 불편하잖아. 좀 안 예쁘잖아. 이럴 때는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어쩌면 요 자리는요, 얘한테 극소점이잖아. 그쵸?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x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팁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3처럼 가지 말고 쟤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축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자, 뭐를 쓰자? 방금 구한 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하는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마무리 시작.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이 문제는 일단 앞장과 달라진 건 뭐다?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있는데 여기 사이에 있다는 문제예요.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판별식도 체크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가지를 더 체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의 양끝점을 대입한 위치를 체크해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버리시면 이런 식의 발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하는 게 축이야, 축. 여기 가운데를 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체크해줘요. 그래야 요 세 개가 체크가 끝나면 딱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밖에 없다는 거야. 자, 해서 끝내는 문제입니다. 자, 마무리 지어드릴까요? 자, 첫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 짝수 공식 이용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잠깐만요. 3x 제곱 2px 플러스 안 예쁘냐? ac. 자, 요게 이제 0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풀면 볼 줄 아세요? 노래 때 인근이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뭐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 P 모든 실수예요. 너네 또 사소한데 이게 고1 때 배우는 2차 부등식인데 이것도 어떤 친구 이렇게 말할걸?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또 함수로 갔단 말이야. 이거 판별식 구해보시면 음수거든요. 이게 실제로 또 한번 그려보시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다 됩니다.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안 될 것 같은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실수입니다. 자, 이 판별식 체크했더니 모든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뭐 체크하자고? 두 번째로 체크할 거는 자, 여기 있는 양 끝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한 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f' 마이너스 1 체크해 보시면요. 3 빼기 2p 플러스 p 빼기 1이 여기 그림 보시면 0보다 크겠죠?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3 빼기 1, 2되니까 반대편 이항하신 마이너스 2되고요. 그럼 P가 2보다 작아야겠네요. 요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F'1 체크해 보시면요. 자, 1 대입하시면 암산할게요. 자, 2P 나오네요. 2P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얘 체크하시면 P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연립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돼야 되는 것들이야. 자,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 축의 위치가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체크해 줄게요. 자, 써놨으니까 요거마저 주종할게요. 양쪽에 마상 곱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것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게 정답인 문제예요. 그럼 자 연립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중3 애들한테 연립 부등 설명했거든요. 한번 그려보던가. 혹은 이 정도는 암산하시면 되겠죠. 자, 연립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거 나오겠네. 이거 나오고. 네. F'1이 2P 아닐까요, 그러면? 아 여기 대입하는 여기 대입하는 거구나. 여기 대입했다. 그럼 이게 3P 이게 틀렸네. 이거 제가 잘못 대입했다. F'1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3P 플러스 2 3P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이게 이항하시면 이거 돼야겠네. 그렇지 이거네. 요거니까 여기 바꿀게요. 저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만족할 점수 몇 개냐 그런 문제. 그럼 정답은 0, 1 두 개 있네요. 흐름 이해하시겠는지. 그러니까 요걸 이해한 친구는 사실 밑에 있는 484번도 약간 응용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거는 사실 그 생각보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잘 그리시면 끝나긴 해요. 그러니까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뭐 점을 딱딱 찍어서 이렇게 모두 세 가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셋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자, 그 밑에 484번도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막 분했던 마음 다들 어디 갔어? 안 분했나? 얼마 전에 막 진짜 막 상담할 때라던가 여러분들 막 열받아서 막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랬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며칠 지났다고 괜찮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때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야지. 파워, 에너지. 그러니까 되게 그때만 열낸 친구는 감정 소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동현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마 들을 기가 있으면 듣고 있겠지. 여러분 자 긴장하세요. 특히 안 하고 이번 기말 중요할걸? 한 발 남았는데. 이번에 평균이 낮게 나왔잖아. 어쩌면 그게 또 기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나름 열심히 하겠다. 자, 오늘 일단 처음 도입부가 이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다 없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까지는 극값을 주던가 뭐 이런 식인데 안 주고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 관련 문제인데 매번 이만 했잖아. 범위가 있을 때는 함부로 판별식만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도 쓰긴 씁니다. 쓰긴 쓰는데 이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체크하는 문제예요. 왜 판별식만으로는 이거를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판별식만 가지고는 있다 정도만 가능한 거야. 저기에 있는 걸 어떻게 묘사하는 거야. 그게 보통 이 크게 두 가지를 추가로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484번. 쌤 어려워요. 어렵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요거 자 부탁인데 여러분들 욕심 나시면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세 가지를 체크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판별식, 두 번째가 이제 주어진 범위에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한다. 요게 위에 써있는 내용이야.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세 번째가 축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저 읽어보시면 3차 함수인데 또 K 들어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극대라는 게 여기 사이에 있대요. 다시 극소라는 게 여기에 있대요. 이제 이것까지 체크해서 K에 범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배운 대로 간다는 거는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식이 완성돼 있었더라면 뭐 구해서 갔겠지, 뭐 문제 없잖아 지금. 근데 일단은 문제 뉘앙스상 어떤 이제 극대라든가 극소가 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니까 편의상 뭐 알파 베타라고 들까요? 사실 뭐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 문제는 그래프 관련 문제로 가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이 도함수랑 오른쪽이 0일 때는 매번 그렇듯 x축이거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다가 이 상황을 다 표현할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식들을 다 만들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자, 그러니까 극값을 갖도록 한다. 이게 어쩌면 1번식이고 아까 말한 판별식이 여기서 나오는 자리야.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자, 어떤 모양? 이런 모양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자, 요거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 숙제해봤으며 여기가 이제 뭐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여기에 극대, 극소가 되는구나 까지는 지난번 숙제였고요. 실제로 요구하는 것처럼 둘 다 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끝이 아니라고. 이게 저기에 있는 걸 묘사해 줘야 끝납니다. 자, 어디에? 극대라는 게, 이거 봐. 극대라는 게 여기 사이에 있대요. 그럼 적당히 찍어보시면 마이너스 2가 여기쯤, 0이 여기쯤 되면 되겠지. 그리고 극소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인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문제가 대표 문제니까 그거 정도 해보시라고요. 유명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1번식을 써드릴게요. 1번식은 여전히 판별식을 쓰면 돼요. 여기 근데 2번식이 나옵니다. 2번식이 뭐라고? 어떤 이런 범위들이 있는 경우는 걔네들의 함수값을 체크해야 되니까 미분계수를. 자, 도와주세요. 2번식입니다. F'-2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뭐예요? 양수겠죠.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잖아요. 양수구나. 자, 이 그래프를 묘사하는 중. 그리고 자, F'0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잖아. 음수겠죠. 음수. 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위에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체크한 게 축을 체크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게 사실 이유가 있었잖아. 자, 위의 문제는요, 기억나세요? 위의 문제는 양 옆에 가운데 있었지. 그리고 위의 문제는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번 문제는요, 사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 그렇게? 너네, 자, 어쩌면 이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추가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제가 지금부터 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써보세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것만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자, 판별식이 양수라면 극값이 있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얘기잖아. 그리고 자, F'-2가 양수예요. 자, 얘가 있을 만한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긴가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F'0이 음수란 말은 0이 반드시 여기라는 얘기잖아. 여기밖에 음수가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 무조건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두 개만 체크하면 얘가 묘사가 돼요. 축을 체크할 필요 없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얘를 왜 체크 안 하는데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거 두 개만 보면 얘를 그릴 수 있는데. 다시 아까 위에 문제 기억나? 자, 이 문제 잠깐만. 아까 위에 문제는 다들 기억나시죠? 요게 요거였거든요.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걔를 못 그려. 이해돼?
위의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요것만 체크해도 얘가 그려지니까 축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에 3번 축은요,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히 사실 그냥 이 문제는 축을 체크 안 해요. 외운다고 치면. 위에 그 문제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줄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 축을 체크한다 치더라도 우리 지금 상황에서 축이 어딘지 알까 모를까? 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 체크는 불가능한 거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모로 체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정답 나옵니다. 이 문제가. 계산 넘겨드릴게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자, 밑에 있는 485 또 해봐. 한번 해볼게요. 485번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표 문제는 아닌데 한번 이런 느낌이 오시면 한번 비슷하게 해봐. 사실은 비슷하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건 맞는데 보통 유형책에는 다 수록이 돼 있어. 우리 방학책이 있었어요. 베이스에. 이 문제가. 485번입니다. 사실 같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40% 정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 눈빛 보니까. 네. 한 40%는 약간 그 말이구나. 축하드립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걔를 보고 하는 게 컨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내가 이용하자는 거예요. 좀 좋아요, 생각보다. 수위가 많이 늦네요. 그럼 조금 이렇게 갔어요. 자, 우리 소빈이가 이번에 나름 시험 잘 봤는데 그냥 항상 아시면 다 본인 다 알더라고요, 사실. 근데 사실 뭐 본인이 그걸로 만족하면 뭐 되는 거죠. 뭐. 여러분 100점 맞으면 어때요? 꼭 1등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그래도 쪽에 후회는 없길 바랐다는 거야. 꼭 보면 이제 한 20대 후반 돼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가는 거야. 자, 이 문제도 한번 그려보시면 혹시 이거 비슷한 문제 아닌가요? 뭐 나왔어요? 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세 개를 체크하는지. 첫 번째 판별식은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그런 범위가 주어지면 걔네들의 미분계수 체크합니다. 위치. 그리고 마지막에 축이라는 게 좀 묘한 거야. 축을 체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축이 필요한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축이 없으면 발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혹시 풀어본 친구 몇 번이랑 비슷하게? 사실 뭐예요? 484번 문제 아니에요? 표현만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자, 한번 역시나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여기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랑 좀 다르죠, 근데? 이거 여기는 닫힌 구간이지. 여러분, 책에는 열린 구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근데 어차피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맞죠? 극대값 안 갖고 오케이.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읽어보시면 극값이 있다 없다는 아니고요. 극대는 여기 사이에 없는데 극소가 있대요. 여러분, 자, 이 말이 극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 아닌 건 알죠? 극대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역시나 배운 대로 한번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3차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시죠? 여기가 극대, 극소입니다. 그런데 출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열린 구간에서
극대는 없고 극소가 있대요. 극소가 여기거든요. 그럼 자 1, 2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1은 어디 있어요? 1은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죠. 2는요? 2란 데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위에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체크하자고 첫 번째 판별식은 양수겠죠. 극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요 양끝점의 미분계수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F'1은요 도와줘. 뭐예요? 0보다 작겠죠. 그리고 자 F'2는 뭐예요?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는 축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왜 없다고요? 왜 없다고? 이미 이것만 가지고 얘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체크하고 싶어도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체크를 못한다 그만 틀린 건 아니야. 혹은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어쨌든 요거 연립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들 유형 11번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잖아. 사실 제가 11번은 제가 지금 방학 때도 넘어갔던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제가 좀 할 계획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자.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이 책을 내가 일단 언제까지 끝내고 싶냐면 우리 교과서랑 또 할 거 많잖아요. 이걸 너무 오래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또 소개를 드리면 좀 말이 많아지게 돼. 그래서 일단 빨리 좀 훑고 나중에 이건 여러분 아시죠? 좀 이제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한해서만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요 좀 빨리 끝낼 거야. 한 다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끝내드릴 거예요. 끝낼 거니까 여기 있는 유형 7번은 다시 여러분 적으세요. 요건 제가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숙제부터 뒤에 보시면 여기 뭐 뒤에 뭐 실력업 이런 문제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오늘 일단 공식 숙제로 뺄까요? 근데 아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빨리빨리 그냥 하려면 하루도 더 오래 걸려. 이런 것도 질문 나오면 내가 막 15분, 20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했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할 거 다 끝난 친구 대상으로. 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안 푼 것들 싹 한번 숙제로 드리고 제가 그냥 칠판에 한번 날 잡아서 풀어주는 식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4차 함수, 오른쪽 잠깐만 유형 볼게요. 유형 11번은 4차 함수의 극값이 있다 없다 문제예요. 근데 4차는요 쉽게 어렵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3차는 반대로 왜 할 만한 줄 알아? 도함수가 몇 차야? 2차요. 2차는 너네 좀 심플해 만만해요. 근데 4차는 도함수 몇 차? 10차.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근데 벌써 아마 어떤 친구는 3차 함수도 분석이 아마 좀 끝난 친구 있을 거야. 모양 같은 게 좀 보이잖아. 많이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좀 되는 친구는 일단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59분인데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최대 주소까지 끝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동현